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아직까지 변함없어 보이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넷플릭스 실적이 좋았다. 호재. 그죠? 또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놨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거, 호재죠.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다. 요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젯밤 시장에 영향을 미친 호재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재료에 별로 그렇게 잘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응은 솔직히 잘 없었지만 이 중국 부양책의 영향을 유럽 증시는 굉장히 크게 받았죠. 유럽은 중국과 연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크게 올랐다. 요거 때문에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잔잔하게 알아야 될 재료들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죠. 테슬라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지금 4% 하락 중이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됐다는 거. 4분기 실적은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데 이런 호재들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 증시에는 이런 두 가지 호재와 악재들 지금 한국 증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 중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어제 한국 증시 마감하자마자 나온 이 중국 부양책 이거 반영시켜야겠죠. 일단 이건 호재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건 한국 증시의 악재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 일단은 증시의 또 호재고 호재와 악재가 한국 증시는 지금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네, 일단 증시의 단기적인 힘은 한국 증시는 약합니다. 그죠? 증시의 단기적인 힘은 약하고 아직까지 어떤 큰 방향성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큰 방향성 증시가 일단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던 이런 힘 아직까지 완전 죽은 거 아니고 이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힘 이것도 아직 죽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증시는 열심히 좁은 범위 내에서 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복잡하게 섞인 가운데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부양책을 일단 좀 좋게 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일단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어제 댓글에도 제가 살짝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 이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게 끝판왕 부양책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부양책이긴 하죠. 어떤 금리를 건드리는 정책은 부양책 중에서도 조금 좀 레벨이 높은 조금 강한 부양책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를 건드린 건 아니거든요. 중국 기준금리는 LPR 금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어제 건드린 건 지준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강력한 조치이긴 하나 어쩌면 시장의 기대치에 비하면 조금 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오늘 중국 증시 열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나온 직후에는 중국 증시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적인 어떤 값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반응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면 이런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인민은행의 부양책이 모자랐다라는 핑계로 조금 좀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일단 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유럽 증시는 환호한 건 맞는데 오늘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자꾸 이야기가 좀 약간 새긴 하는데 이 중국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이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바닥이 지금 자리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어떤 이슈를 동반한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매수세를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중국 증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좀 의문. 근데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어쨌든 부양책이 나온 건 분명히 증시의 호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판왕 완전 강력한 그런 거다. 이게 세상을 구할 만한 그런 조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죠.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과정. 한국 증시도 지금 그래서 오늘 힘겨루기 하는 좀 중요한 날이고, 중국 증시도 뭐 이래저래 중장기적인 바닥일지 말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호재와 악재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아직까지 근데 시장에 그렇게 큰 변화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지 혼자 잘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이제 그에 맞춰서 달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한동안 세계 증시와 상관없이 연말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약한 이런 흐름 아직까지 바뀐 거 없고, 코스닥도 그냥 지 혼자 계속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오래간만에 좀 큰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이 단기적인 하락의 끝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다만 이제 언더슈팅이 몇 번 나오면서 이제 어떤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양봉 뽑아 올리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보시다시피 약간 변화가 좀 있죠. 지금까지 천천히 이렇게 빠졌다면은 오늘은 좀 큰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요. 이렇게 갑자기 큰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건 뭔가 어떤 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쪽 어딘가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걸로 좀 그런 짐작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요. 그죠? 중국 인민은행 요런 소식 나왔다라는 거, 테슬라 실적 발표됐다는 거, 하이닉스 실적 발표됐다는 거, 4분기 흑자 전환됐다는 거, 다 봤고요. 그래서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 보시자면은 미국 증시는 이제 찔끔 상승, S&P 0.08, 나스닥 0.3%,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 1.5% 상승, 급등이죠. 유로스탁스 이런 것들 2% 급등하기도 하고,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제법 좋았다. 왜냐하면 중국과 연관성이 좀 높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유럽 증시 열려 있을 때까지는 엄청 강하다가 유럽 증시 문 닫으니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별로 일단 좋은 신호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상승 마감 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올랐다 빠졌다고 해도 어쨌든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 랠리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죠. 신고가 랠리인데, 신고가 랠리가야 좀 시원찮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시원한 걸 좀 보여줄 만한데, 좀 우리의 기대에 비하면 좀 시장이 약간 좀 부진하긴 합니다. 물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치에 비하면 조금 좀 약한 모습. 러셀 지수는 또 하락을 했네요. 그죠? 어젯밤은 또 IT 빅테크가 또 많이, 어제 저기 반도체 섹터에 있는 여러 기업들도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에 좀 진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시가총액 1등 자리 다투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별로 좋진 않았죠. 그죠? IT 빅테크만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 초록불 들어왔고, 그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하방 베팅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상방 베팅을 할 만한 그런 조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에 특별한 그런 변화는 잘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게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현물 지수 같은 것들 좀 잠깐 보시면은 이제 애플이 이제 음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어떤 전고점 자리죠. 음봉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또 이제 다중고점형 만들면서 또 다시 박스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다시 박스권으로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무조건 애플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요까지. 애플도 약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나스닥은 조금 부진했다. 나스닥은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빠지면서 이런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상승이니까 당연히 상승세가 강한 거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 중국 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급등을 해서 출발을 했으니까
단기적인 부담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장중에 잠깐 나와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특히 나스닥 랠리 계속 지속 중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가총액 1등 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는 올랐네요. 그죠? 예,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 아, 박스권이다.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지지력이 나올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신고가 랠리 중이긴 한데 이게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빅스가 야, 너무 잘 버티고 있지 않냐. 예, 이런 생각들 좀 해보시긴 해야 됩니다. 얘가 이제 꾸준히 죽어가면서 시장이 올라야 그게 이제 진짜 안정적으로 맘 편하게 이제 뭐 주식을 들고 가거나 뭐 상방 베팅을 하거나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찔찔찔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나 잘 안 죽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좀 마음 편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좀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좀 고민할 때라고 봐요. 대략적인 내용들 봤고요. 유럽 증시는 뭐 어제 좀 변화가 나타났다라고도 좀 볼 수 있긴 해요. 사실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사실 어젯밤 이렇게 올라 버렸다라는 거는,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고점이 낮아지던 이런 걸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렇다는 이야기는, 물론 뭐 어제의 봉이 뭐 진짜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 최소한 빠지더라도 이제 박스권이다. 빠지더라도 박스권.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런 봉은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올라가고 더 어떤 레벨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은 좀 더 필요한데, 검증은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최소한 낮아지던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렇다면은 빠지더라도 앞으로 덜 빠진다. 추세적으로 빠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여는 그런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유럽 증시는 이제 하락을 좀 극복하는가, 이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봤죠. 어젯밤 넷플릭스는 10% 올라가더라고요. 예, 장중에 엄청 올랐었네요. 하여튼 넷플릭스 잘 올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테슬라는 뭐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예, 테슬라는 뭔가 추세적인 하락, 그죠? 추세적인 하락,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천천히 빠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늘도 4%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 외에서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다 봤고요. 금리와 달러가 어젯밤 반응이 좀 재밌었는데, 어젯밤 2년물부터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가 어젯밤에 이제 조금 좀 중요한 자리, 사실 매일매일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네, 매일매일이 중요하긴 한데, 이 어젯밤 사실 좀 하락이 좀 자연스러웠죠. 중국 지준율 인하했다. 그런 거는 금리가 좀 떨어질 만한 그런 소식이기도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국 지준율 인하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온 뒤로부터 오히려 금리는 반등을 했습니다. 지준율 인하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지준율 소식 그 호재 등장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금리는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2년 금리는 이렇게 지금 어떤 큰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 금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는 아직 잘 보이지는 않으나, 어떤 금리나 기대감들이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이제 서서히 지금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로 올라온다면 미국 증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떤 그런 좀 약간 힘의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장기물 금리들도 좀 보자면은,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식을 재료로 해서 더 올랐단 말이죠. 중국 지준율 인하했다라고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갔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서 보시면은 그 미국 PMI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예, 미국 PMI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상회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비스 PMI, 제조업 PMI 둘 다 발표가 됐는데, 예상이 뭐 47, 51이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뭐 이 지표에 반응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또다시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굳히게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인은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어떤 위기는 극복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길 못 넘어간다. 여길 못 넘어가면 다시 금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제동을 걸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한 3, 4거래일 동안 방향 고민하다가요. 어젯밤에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 뭐 어떤 주식 시장과 봐도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주식이 뭐 물론 장 초반에는 좀 올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단 말이죠. 주식시장 분위기는 결코 좋았던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일부 기업들 실적은 좋았지만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서운했다. 주식시장 분위기 서운하다는 건 뭐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도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한 지난 3, 4거래일 정도 좀 주춤주춤 하더니 일단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게 생겼죠. 어젯밤에 하도 피곤해갖고 빨리 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오늘쯤 적당히 또 놔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위험 관리 해야 되겠죠. 단타하는 거. 달러는 어젯밤에 그죠? 달러도 어젯밤에 이 지준율 인하 소식 때 엄청 빠지고 있다가 이제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갔어야 될 날이에요. 달러가 올라가고 싶으면 상승하고 싶으면 어젯밤 상승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었는데 일단 어젯밤 하락 마감했죠. 물론 이제 하방 경직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래쪽에서 매수세도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지금 분명히 보면은 일단 상승할 때를 한번 놓쳐갖고 상승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10년 금리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모습으로 봐서 얘도 좀 위쪽으로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이 올라오는 그 타이밍은 좀 늦춰지게 생겼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타이밍은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들.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냥 혼조한 구간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해서 지금 금리와 달러가 뭐 저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고 약간 혼조했었고 금리가 이제 어젯밤부터 오히려 중국 지준율 인하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방향성이 이제 뭐 나오기 직전이긴 한데 특별한 이슈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밤에 있죠. 금요일 날 밤에 내일 밤에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에 그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죠.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물가지표 발표 뭐 그 정도쯤은 되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겠느냐 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요한 건 1월 말이죠. 1월 말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좀 몰려 있어서 FOMC도 있고 또 1월 말 2월 초에 아마 애플 실적도 발표될 거예요. 그죠? 애플 실적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나 뭐 TGA 잔고를 얼마나 설정할 거냐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1월 말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잘 없어가지고 당분간 시장은 좀 혼조하지도 않을까.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탐욕에 가득 차 있으니 계속해서 일단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의 방향성은 일단 거의 뭐 나와가는 것 같고 금리의 방향을 일단 주식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와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어느덧 다시 올라왔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익스트림 그리드였다가 살짝 익스트림 그리드 하회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왔죠. 다시 극단적인 탐욕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뭐 쌍고점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네요. 좀 잘 보자고요. 하여튼 그죠. 우리 지금까지 사실 이 지표 제법 좀 정확하긴 했습니다. 이 지표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왔을 때 그 향후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았던 기억이 없죠. 우리 그런 거 못 봤죠. 아직까지는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는요. 일단은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 조금 지금 그 랠리를 좋게만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신고가 랠리 중인데 약한 이유는 뭐 이런 거에도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 주식시장. 중국 지준율 인하에 구리값 크게 올랐죠. 이상한 거 없습니다. 국제유가 올랐죠. 국제유가 올라갔고 75달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날 양봉입니다. 12월 26일 양봉의 종가 75.57 정도 되는데 여기 딱 돌파 한착 해주면 이제 80달러까지 목표치 열리는 거예요. 국제유가 상승세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에너지가 많이 누적되고
한번 국제유가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도 2차 전지는 부진한데 오늘도 2차 전지는 좀 부진하고 뭐 그렇네요. 실적 괜찮았던 하이닉스는 일단은 분위기 안 좋은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반등 시도하고 있고, 오늘 분위기 좀 혼조하겠네요. 그죠? 오늘 확실히 그 좀 싸우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악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시장이 어찌할까 무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움직임이 오늘 시원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잘 봐야죠. 그죠? 매수세가 센가 매도세가 센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죠? 근데 분명히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는 있어요. 지금 336을 일단 잘 못 넘고 있으니까 336 어제 저항 확인했죠. 근데 근데 어제 분명히 지지력도 확인했고 지금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지금 그 많은 것들이 좀 겹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까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결과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매일매일이 좀 중요하긴 해요. 어쨌든 근데 혼조한 구간입니다. 지금 힘을 무지하게 지금 이제 힘을 탐구하고 있죠. 방향성 탐구하고 있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작은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거기서 이제 방향성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어제의 움직임은 조금 좀 어제의 움직임은 분명히 조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콜옵션 다이어트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해서 콜옵션 다이어트의 관점 이거 계속해서 갖고 가셔도 될 만한 관점인 것 같아요. 한국 증시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종가가 중요합니다. 힘겨루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차분하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저 코스닥은 약간 단기바닥 부근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 자리, 크게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평소와 다르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네요. 그죠?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지금 290 종목이고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340 종목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축에 속하는데, 아침이니까 분위기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중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부양책 나왔다고 하면서 좀 힘을 내준다면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사실 코스피는 크게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중국, 한국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한국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단기 바닥 정도는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하여튼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